하루 30분 명교육학 3부 교육철학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철학 부분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2장에 해당되는 미국의 이제 교육철학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장 현대교육 철학 4가지가 있죠.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인데요. 자,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 철학과 경험주의, 과학주의 등을 배경으로 해서 생활중심 교육, 경험중심 교육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동중심 교육이고요. 아동의 자발적 자기실현,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중시하는 교육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제 듀이가 되겠습니다. 자, 듀이는 교육을 생활, 성장, 경험의 재구성, 사회적 과정, 전인의 개발, 피교육자의 자발적 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본 원리로서 경험의 원리, 지성의 원리, 성장의 원리, 그 다음에 탐구의 원리, 흥미의 원리, 도야의 원리, 6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질주의 교육으로 가서 보면 진보주의 교육이 아동의 흥미와 자유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경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193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위기의 원인을 이제 진보주의 교육에 두고 아동 중심, 생활 중심 교육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저하, 사회적 위기에 대처할 만한 지적 수월성을 가진 엘리트 양성이 실패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전수되는 문화유산에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바로 그러한 전통과 정수를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 입장이고 변한 사회의 문화를 이제 경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학생 참여의 제안으로 독립심, 비판적 사고, 아동의 자발성, 협동정신의 함양, 민주의 시민 양성 등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3절로 가서요. 항존주의 교육입니다. 진보주의와 그 철학적 배경인 프라그머티즘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1930년대, 40년대에 나타난 보수적인 교육 철학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고 영구 불변의 절대적 보편적 진리를 천명합니다. 앞서 이제 본질주의와 다른 점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본질주의는 어쨌든 상대적 진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지만 항존주의는 바로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 진리를 갖다 천명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둘을 갖다가 구분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보자면 본질주의하고 항존주의하고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뭐냐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비판을 받는데요. 이성이나 지성 개발을 획일적으로 강요해서 전인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교육과 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소수의 지적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되기 쉽다. 진리절대주의는 민주주의와 과학적 탐구 정신 이런 것과 양립되기 어렵다. 본질주의에 대한 그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재건주의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이 소련과의 이제 어떤 체제 경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갖다가 이제 먼저 쏘아 올리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타나게 된 어떤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 강조한 거죠. 체제적 어떤 위기에 따라서 교육에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재건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의 과학정신, 아동존중, 민주주의 이념과 본질주의의 문화중시, 항존주의의 합리성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통하여 현대의 사회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브라멜드입니다. 브라멜드. 자, 재건주의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사회적 자아 실현이에요. 바로 이제 이 사회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죠. 사회적 자아. 그리고 이제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도모했고
교육의 수단과 목적은 현대의 문화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과학, 이것도 키워드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자아와 마찬가지로 이 행동과학에 의해서 발견된 연구 결과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미래 사회를 어떤 가치관에 근거해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증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을 단지 사회 개조의 수단으로 본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앞서 보았던 4개의 미국에 있어서 교육 철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게 될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수 학습 이론, 교육 심리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교육 철학 4가지 흐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몇 점 정리하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뒤에 나오는 20세기 후반에 이제 유럽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의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방점을 두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앞서 했었던 우리 내용 정리 부분을 갖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봐두시기 바랍니다.